네, 안녕하세요. 밭갯마을 TV 시청자 여러분. 전포마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골목, 일상의 이야기가 만나는 곳, 전포마을 소식 아나운서 윤장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우리 시즌3의 문을 열었었는데요. 오늘은 기자님들께서 한 달여 동안 또 전포 여러 곳곳을 직접 취재해오신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영상으로 만나보신 소식도 있고 영상에는 그 담기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뒷이야기 편안하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인사해주세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달에는 빠졌고 이번 달에 다시 이제 취재를 시작한 조윤란 기자라고 합니다. 맞아요. 시즌3 첫 인사인 거네요, 네, 오늘.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밭갯마을 TV 유현대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전역을 취재했는데요. 이번에 부전역 앞 거리를 말끔하게 정비해서 이제 테마 거리를 조성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네, 저는 낸시 기자입니다. 2월은 졸업 시즌이죠. 그래서 이 전포동에서 졸업의 기운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저는 부산 진여자중학교 졸업식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식 기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전포마을 소식 매달 나가는 데서 저희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거든요. 옛날 이야기인데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윤란 기자님, 너무 향기로운 곳을 다녀오셨던데요. 네, 한번 뒷이야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2년 전에도 촬영을 했던 곳이고 그때는 2층이었고요. 지금은 1층으로 이제 옮겨서 네. 장사를 다시 이름도 바꿔서 하시는 곳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하게 된 이유는 그 거리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던 곳이었는데 거리가 굉장히 많이 손님이 줄었고 그래서 가게들이 문을 닫은 곳도 많고 힘들어 하신다고 하셔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가기도 했었죠. 혹시 식사는 하시고 오셨나요? 아니요, 못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예, 맞아요. 안 그래도 이제 밥까지 먹었으면 이제 음식 맛에 대한 네. 얘기도 하고 이럴 거였는데 오늘 우리 기사님들 끝나고 같이 가서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죠? 우리 점심은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궁금했었는데 예. 잘 됐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상가가 위축됐다 했는데 그 자리가 이제 예전에는 저녁에 손님이 많았어요. 주차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중앙 분리대가 생기고 주차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가 위축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또 점포가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적응하지 않는가 이랬는데 사장님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사장님이 말씀하신 조명, 조도가 낮아졌다라는 것들이 왜 그런지를 저녁에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게들이 이제 대부분 다 가게가 문을 열었다면 거기서 나오는 불빛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제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문을 닫은 가게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되면 대체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끝났구나라는 생각하고 이 동네에 여기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또 하나 주차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차가 근처에 있다면 공간이 있다면 주차를 할 건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전포역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포역 안에 뭐 지하차도라든가 그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 생각보다 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고 나서 여기까지 또 한 15분을 걸어오는 거는 굳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 동네에 자꾸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가 밤에라도 약간 열어줘서 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녁 정도는 먹고 가지 않을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 안에서 뭐 외식이든 회식이든 다 해결을 하면 그쵸. 예, 바로 윈윈이 되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멀리까지 안 가고. 궁금한 더 궁금한 코다리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점심시간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또 뒷이야기 유현대 기자님인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부전역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요번에 부전역 맞이길이라고 이제 그 일대 그 노점상들 이제 싹 다 철거하고 요번 조형물도 깔끔하게 세우면서 좀 이제 그게 좀 단정하게 좀 정비가 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담아왔습니다. 전에는 지하철 부전역에서 기차 부전역까지 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고 이제 깨끗한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노점 하시던 분들은 다 이렇게 대책이 네. 있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거 하나 뭐 다른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좀 이거를 좀 어떤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좀 자발적으로 알아서 좀 철수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구청 쪽에서 많이 한 몇 년 동안 좀 공을 좀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 큰 잡음 없이 일단 노점상들이 다 정비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공기관의 능력 아닙니까? 아름답게 서로 토의해서 그죠? 그 해결해 나가는 모습. 바람직한 방향이죠. 네.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전포동에 아랫동네가 윗동네가 있어요. 윗동네를 가기 위해서는 부전역 2번 출구, 저기자관 앞에서 마을버스 2번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전역 앞에 이래 정리가 된 것은 동해선과 중앙선이 이제 서울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전역 온단 말이죠. 부산이 이제 새로운 관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2번 마을버스를 지하철 부전역까지 가는 것을 기차 부전역까지 좀 연장을 해서 거기서 전포동 쉽게 올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한 개는, 전포동 아랫마을은 지금 뭐 재개발 아파트 많이 쓰고 있는데, 윗마을은 이제, 약간 예전 골목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윗마을까지, 이번 버스 원래 윗마을 가기 때문에, 홈스테이 같은 거 하면, 윗마을에서 보면 부산 또 전망도 좋거든요.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윗마을에서 보면 부산에 어떤 전망이 보이나요? 서면 일대가 다 보이죠. 그게, 앵커님 자주 가시는,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 위보다 그 윗 동네를 말합니다. 그 전망이 좋죠, 거기는. 예. 이번 이현대 기자님이 주신 거는 이제 지금은 점포시대 우리 신문이죠. 네, 거기서 기사를 봤었는데요. 오늘 그 신문도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동해선을 1박 하루, 네, 당일치기로 다녀오신 정윤식 기자의 영상도 있죠. 여기 클릭해 주세요. 너무 재밌는 영상이었었습니다. 낸시 기자님, 네. 저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 너무 재밌는 곳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 졸업식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저희 졸업식을 많이 떠올리고 또 저희 애들 졸업식에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 부산 신여중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에 대한 선입관이라고 해야 되나? 선입견을 완전히 깬 계기가 됐어요. 졸업식 자체가 진짜 졸업생들을 위한 하나의 축제 같은 느낌이 네. 들었거든요. 그 조금 헤어진다라는 그런 시간이 좀 슬프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왜 좀 눈물도 흘리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친구들하고도 헤어지고 네. 선생님하고도 네. 헤어지고 또 내 맘속에 첫사랑 선생님 꼭 계셨잖아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은 없었겠어요? 아니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담임 선생님과 그 졸업생이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포옹을 네.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포옹을. 그 교장 선생님이 직접 졸업장이랑 주시면서 악수하고 무대 끝에 담임 선생님이 딱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이제 그 무대 끝에 있는 담임 선생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이렇게 보는 저희도 처음에 너무 이렇게 놀랬어요.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네.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이 뜨겁게 포옹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장면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감동이 네. 한 학급에 25명이라고 생각하면 5학급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총 125명 정도? 125명을 한 명 한 명 다 일일이 호명을 하시고 졸업장을 직접 나눠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그 학생의 사진이 어릴 적 사진, 뭐 심지어 돌 사진까지도
대형 화면에 뜨고 그 친구가 직접 쓴 이별 편지 같은 게 어. 대형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렇죠. 나만의 이벤트가 네. 되는 네, 순간이네요. 맞아요. 와. 그런 걸 연출을 이제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동과 재미가 한꺼번에 느껴졌죠. 이야. 네.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갔던 학생들이 이제 제각각 퍼포먼스를 좀 나름 짧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주인공이 네네. 그렇죠? 네. 어떤 애는 이제 그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어머.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어머, 외치고. 멋있다. 또, 네. 또 어떤 친구는 친구들을 향해서 졸업 축하해라고 외치고. 또 어떤 친구는 교장 선생님하고 가서 셀카를 찍는 거예요. 이야. 네. 그 나름대로 개성껏 이제 그 자기만의 그 순간들을 포착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런 디테일한 순간들을 또 포착하신 낸시 기자님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저 카메라맨 정윤식 선생님이 이제 그 나이도 있는데 당장 그 어디 한 있나요? 시간이 넘는 시간을 네. 버티면서 이 카메라를 들고 찍는 그걸 보면서 이건 누구나 다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구나. 그럼 우린 느꼈어요. 정윤식 뭐죠? 감독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이들에게서 네, 감사함을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반별로 그 장기자랑이라고 하나요? 네네. 이렇게 뭐 그런 무대를 선보이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는 각 반마다 만든 동영상을 영화처럼 영상을 다 만든 거예요. 그거를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이제 그 애들이 직접 찍고 편집하고 해서 한 5분 3, 4분 정도 짧은 영상을 보여주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각 번마다. 네. 애들이 거의 그 프로 뺨치듯이 칼군무 오, K-팝에 맞춰가지고 K-팝에, 네. 춤과 노래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항상 이제 이 졸업에 대한 어떤 또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꽃다발을 보여준다든지 이야. 뭐 가슴을 탁 여는데 꽃이 튀어나온다든지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졸업식인지 아니면 진짜 무슨 그 콘서트인지. 네. 네. 오. 그리고 그게 식전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졸업식이 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취재해오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두 분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셔서 느끼셨던 그 감동 때문인지 엔돌핀의 뭐 몇천 배에 달하는 감동을 하면 다이돌핀이라고 나온대요. 그 호르몬으로 약간 더 젊어지신 느낌이 느껴집니다. 두 분에게서 네. 오늘. 네. 내년에도 또 그럼 2월이면은 그런 취재를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6월에는 그런 취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가야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리자면 올해는 이제 여학교에 가셨지 않습니까? 네. 네. 한번 내년에 남학교에 가시면 완전히 그냥 색다른 좀 재미를 좀 이게 요중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내년에 남중남고는 꼭 따라가야지. 감사합니다. 낸시 기자님이었습니다. 네, 이어서요. 저희 점포마을 소식이 이번 달부터 새로 만든 꼭지라고 하죠. 그 새로운 꼭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옛날 전포입니다. 옛날 전포 어떤 이야기인가요? 새로운 코너 네. 너무 기대됩니다. 예. 전포동의 옛날을 찾아서인데요. 옛날에 있는 역사 자료나 신문 기사 이런 거를 탐색을 해서 예전에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소식을 한 개 말씀드릴게요. 하기 전에 제가 앵커님한테 퀴즈를 한 개 내겠는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명피해가 많았던 자연재해는 2차 세계대전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때는 5,500만 명이 사망했대요. 엄청난 일인데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재해고 풍수해 이런 게 자연재해인데 이게 이제 1931년에 일어났습니다. 중국 양쯔강 유역에 홍수가 났는데 한 400만 명이 죽었대요. 뭐 어떤 사람은 600만 명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게 홍수 난 면적이 18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그게 얼마나 되냐면 한반도 남북한 합해가지고 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게 남북한 합한 면적의 거의
80% 그게 다 물에 잠겨서 사람들이 뭐 홍수로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31년에 중국에서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 부산에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예요? 예, 중국인 7, 8월인데 부산에는 이제 31년 7월 25일에 일어난 홍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일 오전 3시경 무려 경상남도 부산 지방에는 큰 비가 쏟아져 삽시간에 120여 미리의 우량이 폭주하여 동 5시경에 이르렀어요. 그게 2시간 정도 비가 120미리가 내렸다 이 말입니다. 조금 개였다. 이로 인하여 동래, 목지도, 보수정, 대신정, 좌천정 일대는 전부 침수되야 익사 3명, 도계 가옥이 땡호입니다. 땡호는 10개 미만을 동그라미 한 개라고 해요. 유실 가옥이 땡호, 상상 침수 300호, 상하 침수 1000호. 이건 뭐냐 하면 300호는 집에 상상은 마루 이상입니다. 집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긴 게 이제 300호고 그거보다 좀 낮게 침수된 게 1000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점포 동래간 교량 결계 70간 전답 칠수 100 정보로 이재민만 약 1000여 명에 달하였고 전등호 고장을 일으켜 전 시간은 이정류의 술안 중에 암흑화하여 실로 참담한 현상을 이루었다 한다. 요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그 전포, 동래, 교량간 그게 들리던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량이 결괴된 곳이 7곳이라고 했는데 결괴라는 것은 끊어지거나 파손됐다는 말이에요. 다리가 끊어지거나 파손돼서 뭐 이래 됐다 이 말인데요. 혹시 그 선생님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중에 생존 그 당시에 계셨을 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의 할아버지는 다 그때 살아 계셨겠죠. 그렇겠죠. 네. 31년이면. 네. 그때 당시는 전차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06년에 부산진에서 온천장까지 전차 노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전차입니다. 왜 부산진에 있었냐면 주로 일본인들이죠. 시내가 이제 중앙동, 남포동 일대니까 그 사람들이 시내가 부산진역까지죠. 거기서 이제 주말에 동네 온천장 가려고 전차를 놓은 겁니다. 점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점포 동래간에 결계가 됐는데 이 기사로 봐서는 그런 뭐 철로가 뭐 길이 끊기구나 한 건데 그 뒤에 다른 기사가 또 한 게 있어요. 아까는 26일자인데 28일자 기사인데 이번에는 이제 조선일보가 아니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구호대 활동이고요. 동아일보 동래주제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읽어볼게요. 짧습니다. 또 한문으로 나오죠. 동래군 서면에서 근본 홍수를 당한 이재민 70여 명을 건점지인 부산진 공보교에 수용하고 본보 서면 분구권과 부전, 정포, 양리 청년들의 활동으로 동정을 더 구호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와요. 일단 서면, 우리가 말한 서면이라는 건 동래군 서면이라 이 말입니다. 동래군 서면이면 부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부산은 저쪽에 아까 부산진역에서 중앙동 저쪽이 부산이고 이쪽은 군이죠, 군.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서 이 기사를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리자면 홍수 이재민 70명을 부산진 공보교에 수용했다는데 부산진 공보교라는 말은 부산진 공립보통학교를 말합니다. 공보교, 예. 공립보통학교. 그래서 이게 지금은 부산진 초등학교죠. 저쪽에 철도 기지창이 있는 그쪽에 있는 그게 이제 부산이 굉장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이제 이재민을 수용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 기사가 이제 재밌는 게 이재민들이 이제 그 부산진 초등학교 자리에 이제 수용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냐. 본보 서면 분구건과 부전 점포 양리 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우선 서면 분국이라는 거는 동아일보 지국이 이제 동네 지국이 있었겠죠. 지국의 이제 보고서가 이제 서면의 보고서가 분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직원들하고 부전과 점포 양리, 부전리와 점포리 청년들이 도왔다 이게. 이 말은 31년 그때도 뭐 부전리, 부전동 그쪽에 뭐 마을이 있었고 점포동 이쪽에도 마을이 있었다. 있으면서 청년들이 뭐 봉사활동을 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점포동에 대한 어떤 중요한 역사를 어떤 기록을 남기는 아주 오래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31년도에 홍수가 났지만 점포동에 있는 청년들이 그 이재민들 도왔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말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희가 새로 알게 된 사실도 많았고요. 옛날 신문을 찾아서 점포동의 역사를 탐구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점포 시리즈 어땠나요? 오늘 첫 코너였는데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마을 이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31년도부터 쓰였던 하나의 이름이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역사 깊은 하나의 마을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지도, 조선시대 지도를 내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눈으로 봐서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점포라는 지명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 제가 이 점포동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말하자면, 점포라는 기록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동천에 관한 기록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찾다 보면 점포도 이렇게 묻어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면서 가끔씩은 점포동뿐만 아니라 부산의 뭐 근현대 역사 이런 것도 가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포마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또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으니까요. 전포동이 조금 더, 전포마을이 좀 더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밖에마을TV 기자들은요, 전포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소식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발로 뛰고 있습니다. 주변에 꼭 알리고 싶은 소식, 흥미로운 사연이 있으면 그 소식을 저희 기자님들께 꼭 알려주세요. 저희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앞으로도 기자님들의 시선과 점포마을 소식의 이야기로 점포동의 오늘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예. 네. 네, 오늘의 점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점포는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겠죠?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골목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포마을 소식의 윤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